자, 국민 여러분, 요즘 살기 편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국민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각 빌딩마다 덕지 나붙은 임대딱지가 문재인 정권의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서 세금을 훌쳐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국민들에게 돈장난을 하고 있는 것,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듯이 거짓말과 사기와 꼼수와 완전히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런 국가 운영을 지난 4년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해져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나타난 통계자료나 정표만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삼촌을 싣던 이분들의 자영업자가 무려 7만 5천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10개 중에 7개가 폐업을 고민해야 되는 이 시점이 됐습니다.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신만신 마스크를 쓰고 정치방역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지금 저 300명 국회 삼류 정치인들은 나라는 뒷전이고 오로지 저가들 뺏지 보완하는데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여러분 보시다시피 남북평화쇼에 속아서 북한에 온통 국민의 세금을 퍼다주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북한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북한의 김정은이가 위인전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속에 문재인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이런 형태의 위인전을 발간했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이인영이는 북한에 못 퍼져서 안 다리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정의용이는 여전히 정신 빠진 말만 흘러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안에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내앉는 이런 현실이 올 겁니다. 기업이 망하고 소상공인이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공동화 형성이 오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문재인을 부러짓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제는 남의 일 갖고 우리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본인의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방역과 백신쇼, K방역의 그 허울 좋은 이 결과는 이제 내 부모만 아니라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과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시면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가 뭐 할 짓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잘난 국민들 수도 없이 많지만 무지랭이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깨어나시라 국민들에게 호소한 이 순간에도 오늘 또 김밥집 하던 엄마가 문을 닫아야 되고 미용실 하던 누나가 가게를 닫아야 되고 작은 기업을 하던 우리 삼촌도 문을 닫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다면 대한민국의 바다가 거리에 나가서 수없이 붙어있는 임대딱지를 보십시오.
그런 걸 보고도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머지않아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되고 권력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악이라고 하시던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이제 눈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과 꼼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장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얘기에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부모님도 뵙지 마라. 형제도 만나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하면서 저거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보란듯이 감염병 관리나 방역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여줬던 백남기 천여 명의 사람들이 시내를 할부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찝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시는 여기에 9명밖에 안 되는 이 집회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이 더 많은 이 현실을 보십시오. 경찰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목소리 내지 않으니까. 이놈의 정권이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난 4년간 오로지 집회 틀어막는 데만 경찰이 동원되고 실제 치안이나 이런 쪽에는 선설 시간조차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서 경찰도 한심하게는 아마 짝이 없을 겁니다. 이제 경찰이나 국민이나 누구나 끝없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국방이 떨려서 간첩이 넘어오고 넘어가고 배가 들어오고 미사일이 떨어져도 아무 생각 없는 저 국방부를 보면서 국민은 과연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법치까지 못 가졌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김명수가 거짓말을 하다 못해서 정치적 흔히 말로 시나바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엉터리였습니다. 오로지 공수처와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비리를 듣는 여기에 현안이 돼서 대한민국 검찰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 있는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만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년 전 촛불을 들었던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보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망가지는 기업들 때문에 실업자는 넘쳐날 것이고 사상 최초로 157만 명의 실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직장도 없이 이제 노숙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만들어졌고, 삼촌은 물론이고 형님은 물론이고 직업이 없어서 팽팡 노는 이런 실업자, 대한민국이 이제 차고 넘칠 겁니다. 어제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서울역에서 강화문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지만 이제 바로 내 친척, 내 형제, 아니 내가 노숙자가 되는 시대가 꼭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제 조금만 있어보시면 이게 바로 내 일이 돼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의 수준만큼 우리는 그 정치에 호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민생을 뒤로 한 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말해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는 1000조를 넘었었고 가계부채는 1700조를 넘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폭삭 망하는 그 시점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나라의 국간을 지키는데 그 돈을 빚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돈 몇 푼 뿌려서 선거 때 편하 끌고 몰라는 이 꼬라지를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는 뻔합니다. 어른들이야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대들은 빚더미 속에서
헐떡이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잠시 방황했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이라는 일본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은 역사 속에 도저히 흐르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AI 시대요 다 4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젊은 젊은이들이라면 나라가 빼앗기기 전에 이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공산화가 뭐겠습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이 정권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이런 정권,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이동권,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피곤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한마디가 개소리나 헛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에 닥칠 나의 고난이요 나의 고통이요 대한민국의 고통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제발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더 이상 하다가는 아마 혈압 오를 것 같은데. 자, 제가 사실 이제 내일 3월 1일 뭐 집회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대한민국의 국방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도저히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허리말로 폭삭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도 우리를 버렸고 사법부도 우리를 버렸고 권력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오로지 국민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처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꾸 풀려야 될 낀데 말 좀 크게 하세요. 목이 아파. 성대 애국 국민사회자 오늘 또 모처럼 이렇게 연단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고 굉장히 또 공감을 하시고 또 용기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102번째 맞이하는 3.1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일 어떻게 전망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어디로 집결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특정한 그 단체가 주도하거나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권력이 앞서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뭐 잡아 넣을 생각이 있는 거고, 더더욱이나 지금 대한민국 그 사법부가 그 행정법원에서 판결도 저는 그 판결조차도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으려면 안 해주든지 지킬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마치 두 곳은 뭐 허가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3월 1일은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 개개인이 다 주체가 돼서 어디서든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역량대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집 앞이 됐든 어디에 도로가 됐든 전신만신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사퇴하라, 뭐 문재인 체포하라, 다양한 얘기가 있겠죠. 그런 걸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다니다 보면 국민들의 그 동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게 지금 서울만 아니고 저 아래 진주에서부터 제주에 지금 서울까지 아마 비슷한 바람이 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악이 어떻게 따지면 자칫 그들의 탈출구로 우파단체의 집회를 핑계 삼아서 엉터리 방역도 문제를 삼고 또 우파를 탄압하는 이런 막판 선거의 역전극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뭐 주체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청와대 앞에서부터 전국 곳곳에서 9명 이하의 뭐 아마 기자회견들도 수없이 열릴 것이고 또 개개인 뭐 1인 시위, 뭐
별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많이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을 고발하고 있고 이 엉터리 문재인 정권이 이젠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이 국민적 공감대가 아마 이번 내일 3.1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거로 봅니다. 그 내일도 그 재인산성이 재현이 될까요? 지금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강화문 재인산성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청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내일은 공권력이 재인산성을 쌓지 않고 경찰을 풀어서 네. 아마 종각에서부터 강화문으로 저기 세문안교회 그 뒤에부터 아마 강화문으로 들어오는 쪽은 다 차단이 될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3.3.5 모여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불신 검문까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9곳 중에 2곳이 아마 허가가 나서 호국단 거기에서 아마 그 2곳에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거기도 아마 집회 형태로는 못하고 단순 뭐 아마 그 성명서 발표하는 이런 형태대로 한쪽은 뭐 안 하는 걸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무슨 뜻을 놓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굳이 그들의 빌미가 되어서 또 그들의 또 그 탄압하는데 일조하는 이런 역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도저히 이 상태는 못 살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도 대한민국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나와서 태극기를 많이 흔드는 사람들 곳곳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분위기는 반전되리라 봅니다. 절대 자칫해서 강화문으로 몰려들어서 거기에 또다시 우리가 있을 수 없는 폭력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말려 들어가면 결국은 이 정권의 빌미가 돼서 또다시 아픔을 겪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꼭 강화문이 아니더라도 그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의 그 시기를 우리 그 손상배 사회자께서는 4월쯤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 판단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아마 이번 4.7 보궐선거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박영선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그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역전극이 벌어질 쯤 되면 아마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4월 7일 날 보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수도 있고 이기면 대선에도 그 분위기 끌고 가려고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안착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게 아마 제 판단인데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은 4.7 보궐선거와 내년 그 대선을 앞두고 적어도 4월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넘어가고 뭐 6월 이래 돼버리면 선거에 아마 조급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차피 분위기 죽어도 반전식에 살려야 될 것이고 이기면 그 분위기 끌고 가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수밖에 없다. 제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4월 7일 날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요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득표를 하나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원흉이고 저들 때문에 그 국호를 손실하는데 찍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데크문 빼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론도 띄우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뭐 이번 지난번 국회 대선에도 부정선거 있었는데 지금 10개월 뭐 지나도 아직도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한마디 안 하는 국민들, 이 바보 같은 국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맨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자유의 힘당인지 뭐 국민의 힘당인지 진당인지 이놈의 새끼들은 그 머저리 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뭐 이기보려고 뭐 하고 나오고 껍적대고 있는데 빙신들 그 다 나가버려야 돼요. 이 새끼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뭐 아마 보궐선거고 내년 대선이고 부정선거는 100% 개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영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수많은 고소고발이 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들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사전에 밝혀져서 이렇다 저렇다 부정한 짓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의 그 이제 생각이 보궐선거에도 부정선거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이건 그대로 끝까지 묻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알아차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또 야당으로서 또 이미 많은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근 1년 이상을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도 뭔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다른 것보다는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당내 무슨 TF라도 구성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절대 부정선거가 치러지를 못하도록 막아보겠다, 이 의지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전선거 이거나 아니면 전자개표기 이것조차는 못 막더라도 적어도 수많은 그 인력을 이용해서 각 투표소마다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내고 또 어떤 부정선거가 개입될 수 있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그걸 막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잘하면 투표에서 이기고 결과에서 지는 꼬라지를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 안 할까 아마 반신반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이 하는 꼬라지 봐서는 절대 단일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김종인이 물러가라고 저들이 이제 집회까지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계속 김종인이를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김종인이 있는 동안에는 국민의힘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아마 선거 결과가 그걸 말해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을 믿고 온 건 아니잖아요. 국민 스스로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한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종인이는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김종인이는 한교안에 데려왔습니다. 한교안이가 왜 김형호 같은 그런 자빨들을 갖다 놓고 임명진이 뭐 왜 맨날 그거 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왜 80 노객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김종인이가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제대로 그 관리를 안 하고 대선 후보도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판에 문재인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는 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보다는 마지막 노역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면 지가 대선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꼬라지를 우리 국민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버려야 되고 이제 민주당도 버려야 되고 문재인 정권도 버려야 되고 국민 스스로가 강탈당한 주권을 찾아서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 그 역량을 이번 3월 1일 날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시고 누가 하니까 안 된다, 누가 하는데 나는 못 간다 이게 아니라 한 여성들은 유관순 누나와 같은 심정으로 남성들은 안중근이나 이봉창 뭐 이런 열사들의 정신으로 개개인이 나와서 아침부터 밤새도록 길거리에 다니면서 태극기를 흔들어대면 아마 이 정권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엔 주체자가 없어요. 잡아갈 수도 없습니다. 탄압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보여주면 이 정권도 마지막 발악을 지존까지 했던 식으로는 못할 거라 봅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 밤늦게 이렇게 우리 또 한마디 더 해주고 가세요. 그래요? 아니 문재인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장교로 있고 예. 우리나라에 와 같이 있었다. 그래서 간첩이다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뉴스타운에서 이제 뭐 선임을 모셔 직접 방송을 했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초대 이제 그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뭐 그 강단은 알겠지만 이게 현직 대통령을 놓고 지금 만약 방송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구속까지도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있다가 이 상태는 안 된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지금 이 발표대로 얘기해도 해명을 안 하게 되면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도 선거법 위반이고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법 위반이고 다 위반입니다. 지금 바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아버지 문형용이 자기 문재인이 책이나 지금까지는 거제 바로 수용소에 뭐 했다가 이런데 다 거짓말이고 영천 전투에서 바로 학도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서 북한으로 가서 다시 뭐 어떻게 오는 이 경로가 또 있어요. 이건 지금 밝힐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문재인이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한국에 넘어왔어도 2개입니다. 52년생, 53년생. 제가 갖고 있어요. 아, 그리고 70몇 살 넘어가지고 인상. 또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그를 아는 사람들은 49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52년생, 53년생이 되면 아버지 프로소형수 걸렸던 넘어왔던 그 하고 나이가 안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언론사를 탄압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인쇄소를 탄압하고 이래서 사실 이제 뉴스타운에서 조선일보 광고를 신청했습니다만은 조선일보가 갑자기 안 받아줘서 안 되겠다 가지고 호해지를 만들어서 뿌리려 이것도 안 받아줘가지고 각 인쇄소에 다 쫄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돼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대대적으로 뿌릴 겁니다. 이게 적어도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그걸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현직 우리 뭐 대통령이라 취급은 안 합니다만은 문재인에 대한 이 사상적 검증보다는 문재인이 과연 속이고 대통령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정도는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청와대가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 보내도 가타부터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뉴스타운에 엄청난 탄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이 다 끊겼고 또 더더욱이나 이제 뉴스타운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한 외곽적 탄압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적어도 문재인의 이 진실만은 밝힐 수 있다 그러면 문재인은 아마 꼼짝없이 거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겁니다. 이제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걸 밝히고 아직 발표되지 않는 또 다른 그 정황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싸워 이길 겁니다. 우파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특히 우파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들을 좀 해주시면 아마 문재인도 두 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손광대 TV 화이팅!